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업군입니다. 벌써 2탄이네요. 2탄. 네, 오버랜딩 정보 컨텐츠로 1편은 지금 파워뱅크에 관련돼서 벌써 영상이 올라갔고요. 이번에는 좀 빨리 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곧 겨울이 오고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이제 2편인 무시동 히터 또는 난방에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오버랜딩을 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로 나는 오버랜딩을 하지만 가족과 함께 즐긴다. 그리고 나는 오버랜딩을 하면서 이제 뭐 크루들 또는 여러 명의 이런 팀들과 함께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난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들으시면서 어떤 쪽에 해당되시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버랜딩을 한다. 이 의미는 결국에는 뭐 노지 캠핑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토 캠핑처럼 텐트를 치기보다는 일반적인 뭐 루프탑 텐트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쉘터 등을 갖고 이제 겨울 오버랜딩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해요. 보통 대류성 난로 또는 팬히터 또는 저처럼 무시동 히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난방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팬히터나 대류성 난로 또는 뭐 갬성을 위해서 화목 난로 등을 쓰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은 패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오늘의 주 내용은 무시동 히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왜 가족끼리 다니는 것과 여러 명이 함께 다니는 거에 대한 난방 조건이 달라지냐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저희가 루프탑 텐트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겨울에는 루프탑 텐트라는 곳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잠만 잘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은 뭐 아이들 또는 와이프 되시는 분이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에 어넥스 같은 걸 연결을 해서 쉘터 역할을 내는 구조로 세팅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 밖으로 펼쳐져 있는 어넥스, 물론 뭐 루프탑 텐트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밖에서 난방을 하면 이제 그게 열기가 뭐 아시다시피 열은 다 위로 올라가니까 열기가 루프탑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내는 난방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뭐 팬히터는 좀 약할 수 있고요. 대류성 난로. 네. 그 난로를 쓰시면 제 기준에는 아마 한 두세 분이 가서 만약에 난방을 하신다 그러면 동계에 좀 많이 추울 때는 제가 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캠프 27이나 도요토미 뭐 그 정도 용량급 네 그거를 쓰셔야 아래 어넥스에서도 좀 따뜻함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루프탑 텐트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가시게 되면 어넥스를 많이 펼치시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보다는 대류성 난로 네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무시동 히터는 어떤 경우에 쓰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버랜딩을 하면서 캠핑을 하더라도 공동 쉘터라는 걸 쳐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 있는 루프탑 텐트와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다른 크루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동 쉘터를 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난방은 보통 크루들 개인 간의 무시동 히터를 끌고 와서 거기에다 온풍기를 집어넣어서 한 3-4대를 같이 돌립니다. 그러면 동계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는 무시동 히터 온풍기만 빼서 루프탑 텐트를 꽂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난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분류로 나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가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조금 추위에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고 저희가 잠자는 자리만 따뜻하면 되니까 루프탑 텐트에선 대류성 난로 틀기 어렵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전한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네,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만약에 루프탑 텐트에 어넥스를 펼치셔서 대류성 난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루프탑 텐트의 어넥스를 요즘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서 어넥스도 상당히 크게 나오긴 하지만 어넥스 말 그대로 루프탑 텐트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난로를 사용하실 때 한쪽 구석에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정 가운데다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넥스가 펄럭이면서 대류성 난로에 이렇게 닿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화재가 일어나면 그게 루프탑까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류성 난로를 쓰시게 되면 중간에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난로를 자꾸 외곽으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정 가운데다 놓고 가능하면 그 막을 수 있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칸마이 정도는 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환기만 잘 시키신다면 대리석 난로도 전혀 위험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시동 히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에 뉴스에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는 차박하시는 분들께서 안 좋은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저도 봤어요. 근데 제가 무시동 히터를 약 3년 정도 쓰면서 왜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사용법, 무시동 히터를 구입은 했지만 어떤 부분이 안전하고 어떤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를 못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제 오버랜딩 정보 콘텐츠에서는 제품에 대한 홍보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무시동 히터 또는 난방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1년차 때는 알리라는 곳에서 15만원 정도 되는 무시동 히터를 구입해서 1년 정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2년째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돼서 그 이후에는 한 30만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M사 제품을 사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2년차 좀 넘어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동 히터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시동 히터는 명품을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00만원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무시동 히터는 특별히 비쌀 이유가 없어요. 워낙에 구조가 똑같고 운용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관에서 보이는 디자인 또는 브랜드, 그러니까 네임밸류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중요시 하신다면 그렇게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가성비 이런 부분을 알고 구입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2, 30만원짜리 내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고 제품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무시동 히터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하면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제품이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뭐 외관이나 이런 스티커 이런 거는 다 도장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제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디자인은 있지만 이런 색깔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자동차 히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은박으로 제가 덮어놓은 이 부분이 온풍구,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온풍구를 상당히 길게 연결을 해놨죠. 이게 무시동 히터의 장점이에요. 무시동 히터를 아래에 내려놓고 이 온풍구만 끌고 올라가서 텐트에 올려놓으면 따뜻한 바람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겨울에는 열 손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것도 마찬가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온풍구 관이지만 이것도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열기가 이동하는 구간에서 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에 들어올 때는 처음 나올 때보다 조금은 더 미지근해진, 그러니까 조금은 더 식은 바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요. 가능하면 무시동 히터 본체는 루프탑 텐트와 가깝게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위험하다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앞쪽에는 온풍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 지금 제가 전선을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시동 히터를 멀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전선을 좀 길게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배기구예요. 배기구. 기본적으로 무시동 히터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철로 된 알루미늄이겠죠, 저거? 알루미늄으로 된 배기구가 이렇게 1m 정도 길이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알루미늄으로 된 배기구를 잘라서 이렇게 이 고무를 달아서 굉장히 길게 연장을 해놨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해놨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배기구를 길게 연장을 해놨잖아요. 그 이유는 무시동 히터를 사용을 하실 때 연료를 태워서 히터가 작동을 하고 공기가 들어오면서 깨끗한 공기는 온풍구 쪽으로 들어가고 나쁜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서 나가요. 매연이죠. 자동차랑 비슷한 거니까 매연이 나갑니다. 근데 이 배기구를 길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거나 또는 배기구가 나가는 구간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막히거나 누가 밟아서 선이 꺾이거나 이렇게 되면 배기 매연이 못 나가기 때문에 이게 역류해서 온풍구 쪽으로의 배기 매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거를 장시간 환기 없이 맡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무시동 히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굉장히 깨끗한 바람이 들어오고 안전하지만 이 배기구 관리를 잘 못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난방기구든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류성 난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열을 태우면서 산소도 빨아들이고 뭐 일산화탄소 배출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전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무시동 히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은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구입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배기구를 최소 2m, 최대 3m까지 늘리셔서 이 배기를 내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놓으시면 전혀 위험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무시동 히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제품이요, 무시동 히터를 분해해 놓은 거예요. 네, 좀 신기하죠? 결국에는 박스를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박스를 분리를 하면 요런 구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간단히 보시면 지금 이 파란 선이 이제 연료를 끌어당기는 선이고요. 이 내부에는 연료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시동 히터를 구입할 때 연료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제품이 그 무시동 히터를 쓰면 보통 목탁 소리를 낸다고 하잖아요. 네, 목탁 소리. 기름을 톡톡톡톡 빨아들이면서 목탁 소리를 내는 이 장치가 요즘에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서 굉장히 저소음으로 이렇게 개발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중국산이나 한국산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료가 이렇게 해서 안에 히터 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점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통이 따뜻해지면서 이 따뜻한 바람을 이쪽에 있는 연료 필터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앞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배기되는 나쁜 매연은 요 아래로 해서 배출이 되는 구조예요. 자, 지금 설명을 보시면 자동차 히터와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창문 조금 열어놓고 주무시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자동차는 배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도 동일합니다. 그 배기구만 역류하거나 꺾이거나 막히지 않게, 그리고 텐트에서 한 2, 3m 정도 떨어지게만 설치해 두시면 아마 난방에 관련돼서는 제일 안전하고 제일 깨끗한 바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외부 장치 난로들처럼 불꽃이 이르는 제품들은 바람이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무시동 히터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시동 히터에 대한 뭐 사용 방법, 또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오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시동 히터를 안 쓰세요. 뭐 대류성 난로라던가 팬히터라던가 아니면 화목난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저희처럼 이동 간에 좀 빨리 피칭을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잠을 자고 이동하거나, 또는 오버랜딩이나 노지 캠핑을 하시는데 루프탑 텐트나 어넥스 등을 사용하는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시동 히터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가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루프탑 텐트 생활하시는 분들은 원래대로라면 루프탑 텐트 위에는 무시동을 껴놓고 아래에서는 뭐 대류성 난로를 펴놓고 생활하다가 잠잘 때는 대류성 난로를 끄고 루프탑 텐트로 올라가는 구조. 왜? 올라가면 또 무시동이 켜져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다니기가 힘드시니까 밑에다 그냥 용량 큰 대류성 난로를 하루 종일 펴놓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너무 위험하죠. 왜냐면 루프탑 텐트는 저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니까 아래에서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일 베스트는 뭐 무시동 히터를 루프탑 텐트에 연결하고 어넥스에서는 뭐 대류성 난로를 사용해서 동계를 하신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캠프 27 정도 되는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어넥스에 사용을 하시면서 불 관리나 기름 관리 이런 거 잘 하시면서 밤에도 그 열기가 루프탑 텐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 사항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황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는 무조건 무시동 히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쓰시면 동계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텐트, 루프탑 텐트 안에서 반팔 입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활동이 가능하세요. 오늘은 제가 난방에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즘 유튜브 보시면 난방 제품들 너무 많잖아요. 다 좋습니다. 안 좋은 제품은 없어요.
어떤 브랜드가 됐던, 페니터가 됐던, 대류성 난로가 됐던, 무시동 히터가 됐던, 요즘은 옛날처럼 제품이 뭐 인증도 안 되고 위험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좋아하시는 브랜드 또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 콘텐츠를 드리는 이유는 전반적인 안전, 뭐 사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라면 지금 상황에서 난방을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다시 무시동 히터를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보니 저는 3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제품은 아마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해서 공기가 향기롭진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포타포티, 노지에서 쓰는 럭셔리 화장실. 네,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니까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까지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